안녕하세요. 자주 뵙죠. 아까 저희 트레이닝 학과 같이 명찰 받을 때도 뵙고 또 뵙고. 예. 저는 현장에서 난독증 아이들을 직접 교육을 하고 그리고 강사들을 학교에 이렇게 파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사단법인 대한난독증협회에 소속되어서 그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난독증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학교 현장에서 하는 일, 그리고 직접 아이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겠어요? 난독증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최근에 우리가 난독증을 논문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국제 난독증 협회의 정의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최근 25년도 10월에 한 23년 만에 국제 난독증 협회에서 난독증에 대한 정의를 다시 개정을 했어요. 그 부분은 많이들 모르셔요. 근데 거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경학적인 부분을 더 강조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난독증이 영어권에서 연구가 되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표기 체계, 그 다음에 발음,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 표기 체계하고 글씨 쓰는 거 이런 부분이 투명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따로 구분을 했어요. 옛날에는 영어권에 대한 부분만 강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대한 난독증 정의,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게 이제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 난독증 얘기 방금 했잖아요. 내가 난독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내 난독증 얘기를 들어보신 분, 이런 분 계신가요? 자, 뭐 어떻게 말씀을 해보세요. 뭐 글을 읽고 읽어보면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예, 맞습니다. 자, 전통적인 정의에서는, 그러니까 전통적이라고 그럴까?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난독증은 글을 거꾸로 읽고 거꾸로 쓰고 요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난독증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없죠. 그래 옛날에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우리나라에 난독증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학교 현장에 가보면은 지금 현재 24년도, 25년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들이 현장에서 글을 못 읽고 이해를 못하고 이런 애들이 숱하게 있어요. 부모님들은 속타죠. 우리 아이가 왜 책을 못 읽는지.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 지능은 지능적인 부분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글씨를 이렇게 읽어줘요. 잘 해석을 해요. 이해를 해요. 지능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글씨를 보라고 그래요. 그럼 글을 읽는데 아이들이 떠듬떠듬 있거나 느리게 있거나 심하면은 그냥 모르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한글이 어때요? 한글이? 아까 표기 체계가 투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한글은 자꾸 지나갈수록 아이가 연령이 좀 높아지면은 글을 못 읽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그럼 뭘로 가요? 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느림, 이해가 안 돼 이런 걸로 가요. 그게 이제 유창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 이번 이거 국제 난독증 협회 개정에서 옛날에는 정확성에 대한 부분만을 강조를 했었어요. 정확하게 읽는 거. 근데 이번에는 유창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갖고 집어넣었어요. 정확성과 유창성. 왜? 이쪽 표기체가 투명한 우리나라, 스웨덴, 독일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도 읽고 이해하는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됐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난독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가 잠깐 얘기를 했고요. 전문가가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 인식 이런 부분을 잘 듣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난독증은 신경학적 원인에 기반한 특정 학습 장애로 정확하고 유창한 읽기와 철자법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입니다. 지속적인 것이 언제? 성인 난독증도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신경학적인 원인이에요. 신경생물학적인 원인. 두뇌에 기반해요. 아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가 우리가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아기는 게을러요, 산만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도 열심히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신경학적인 원인이에요. 자, 그래 지능이나 교육 기회와는 무관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국제난독증협회에서 2002년도에 정의할 때도 강조를 했고 이번에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 뇌의 신경학적인 원인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 딱 우리 난독증 아이들이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의문 인식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의문 인식. 그럼 난독증을 그걸 원인으로 본 거예요. 옛날에는 의문 인식은 뭐냐? 말소리 값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감나무라고 얘기해 볼게요. 감나무 이렇게 했어요. 감나무. 이게 의문 인식이 된다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감나무가 감하고 나하고 무하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이 또 뭘로 나눠져요? 기억, 미음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그건 자소적인 부분, 음소적인 부분, 그아음으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자, 한번 거기에서 기억 대신에 비읍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밤. 이런 것들을 아는 거. 이게 어디서 알아야 돼요? 머릿속에서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게 의문 인식이 된다고 그래요. 난독증 아이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읽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읽을 때 어렵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난독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세히 들어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 아까 신경학적인 부분 얘기를 했죠. 이 말소리 값, 이걸 또 음운표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소리 값이 머릿속에 명확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음운 인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말소리 값, 신경학적인 부분, 두뇌가 그것을 작동하는 부분,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에 보이는 음운 인식에 대한 부분을 훈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어떻게 힘들어를 하냐? 아이들이 우리가 읽기는 해독이 뭐예요? 이런 글자에다가 내가 말소리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이해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동시에 일어나요. 그게 읽기예요. 자, 난독증이 있는 아동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 글 배우는 것이 힘들었고 그 조립하는 거 의문인식이 덜 되고 이러기 때문에 글자 자체 해독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해독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뇌의 인지적인 노력이 어디로 가야 돼요? 실은 뇌의 인지적인 노력이 이해로 가야 돼요. 이해. 그 해독은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화가 안 되고 뇌의 인지적인 노력이 해독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책 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난독증, 아까 표기체계가 투명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난독증이에요. 이것을 국제난독증협회에서 새롭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왜 그 문제가 발생을 하냐? 그러면 아까 신경학적 원인 쭉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듣고 말하기, 구어 기술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구어 기술에 대한 듣고 말하기, 구어 기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이들이 어떤 초등학교 1, 2, 3, 4학년 이런 아이들 어떤 시기를 거쳤어요? 코로나를 거친 아이들은 대부분이 발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친구 또래 관계를 할 때 말할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자, 그 아이들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난독증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 아이들. 그래 제가 학교 현장에 직접 가서 선생님들하고 뵙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이 너무 발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발음이 일단 안 좋다. 그럼 그 발음적인 문제, 듣고 말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효과적으로 읽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 학교 현장에서 이런 거에 대한 수요 요구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로 많이 있어요. 자, 현재 전국 7개 교육청 및 8개 시도 단위에서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현재. 그래 저는 어디에 있냐? 충남 천안시에 있어요. 우리 사이버대학교 어디에 있죠? 천안 있죠? 네. 그래 제가 강의실이랑 뭐 모임 장소 이런 거 다 제공할 테니까 선생님들 오시면은 천안에 오시면 커피 드시러 오세요. 그리고 모임 소모임이나 뭐 이런 거 할 거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다 장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세요. 예. 천안에 있어요. 천안 쌍용동에 쌍용역에서도 가까워요. 자, 그 충청남도에서는 2015년 10월 달에 난독증 등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했어요.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했으니까 어떻게 그거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예산 대책을 수립을 한 거예요. 자, 그래 학습 부진 원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에 충청남도 난독증 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 거기서 이 난독증에 대한 또 활발한 토론이 있었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 강사들을 학교에 파견을 해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직접 난독증 훈련 교육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난독증 선별감사라는 걸 실시를 해요. 이 학생이 나는 난독증으로 인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거예요. 설문지 조사를. 그래 23년, 24년, 25년 올해까지 해가지고 총 한 16만 명 정도로 그걸 조사를 했어요.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그거에 근거에 의해서 아이들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천안시에서는 제가 이제 천안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안시는 2000년도부터 청소년 난독증 지원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거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을 받아가지고 청소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충청남도 이렇게 지원 사례만 해놨지만 각급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하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요구들이 더 많고 부모님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저희가 이게 운영을 했던 거예요. 2015년부터 쭉 해갖고 2024년까지 운영했던 것을 적어놨어요. 여기는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여기는 상반기, 하반기 2번 검사를 했어요. 그래 이렇게 많고 실은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24년도에 1,245명의 학생들을 학교에서 저희가 직접 난독증 훈련을 실시를 했어요. 학교는 한 200개 학교가 됐어요. 그럼 200개 학교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강사를 200개 학교에 파견을 한 거예요. 저희가 강사가 한 뭐 많을 때는 50명, 적을 때는 40명 그래갖고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 그 강사를 학교에다 파견을 해갖고 학교에서 난독증 훈련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5년도도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고 지금 저희가 또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 데는 강원도예요. 강원도 태백에서 작년 올해 해가지고 2년째 처음에는 태백 중학교 하나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는 태백시에 있는 중학교들 전체를 예산을 받아갖고 이걸 또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나면 이제 조금 더 초등학교까지 이제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부산이나 그다음 뭐 충청 북도에도 따로 사업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 있고 인천 같은 경우 경기도 인천 이런 데 난독증 바우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난독증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 난독증 아이들 왜 전문가가 필요해 갖고 교육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 누가 제일 잘해요? 선생님들이 제일 잘해요. 근데 난독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경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라 이 전문가가 개입이 필요해요. 24년도에 천안시하고 당진에서 선생님들 교육을 했어요. 몇 명을 했냐면 240명 정도 교육을 했어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난독증 아이들은 왜 달라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학생을 방과 후에 뭐 그 다음에 국어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난독증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늘지를 않아요. 읽는 것이. 자기 노력 대비 아이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깝깝한 거죠. 왜 그럴까?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 그런 부분들이 신경학적 원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원인을 제거를 해주고 훈련을 진행을 해줘야 된다. 맞춤. 그래, 그런 부분들을 딱 알려줬더니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현장에서 직접 5주간 교육을 했거든요. 한 팀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5주 동안에 이렇게 개별 실습을 해보신 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줘야 돼.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난독증은 듣기, 말하기, 구어 기술에 관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이 조기에 이 언어적인 환경이 투입이 적었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그런 언어적인 환경을 제공을 잘 못했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실은 잠재적인 난독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아이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갖고 그 아이들을 훈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이 난독증 아동들을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난독증 아동들은 글을 못 읽어서 정서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요. 정서적인 부분이 난독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이 그 실패에 대한 경험 때문에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개선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직접 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 제일 심한 아이는 함구증이 있어요. 함구증. 자, 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저는 노래를 못해요. 지금 여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원래는 못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발표하는 거였어요. 또 그 술자리 이런 데 가면은 건배사 하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싫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못했던 것은 음악이에요. 음악. 자, 제가 노래를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노래를 하는데 옆에 친구들이 웃어요. 뭐라고 했냐? 기태야, 노래를 해야 되는데 왜 웅변을 하냐 이거예요. 저는 열심히 노래를 했어요. 근데 웅변을 하냐고 웃어요. 1학년 때도 그랬겠죠. 1학년 때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2학년 때 그랬어요. 난 열심히 했거든요. 3학년 때 되니까 웃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애들이 한두 명 알았는데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를 시간에, 노래 시간에 노래 목소리가 안 나와요. 입만 끔뻑끔뻑해요. 자, 중학교로 올라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또 버라이어티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건 생략하고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중학교 음악에 뭐 하죠? 실기 딱 시간에 나오면 저쪽에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기태 차례가 딱 온단 말이에요. 하면 여기서 저기 앉아 있으면서 손에 땀이 나고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 탁 나와갖고 뭐를 하냐? 안녕하세요 김기태입니다 하고 들어가 앉아요. 한 소절도 못 불러요. 그럼 뭐예요? 점수 빵점. 자, 이거 중학교 때만 그렇겠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죠? 사회에 나와서 뭐예요? 이제 회식하고 그러면은 노래방 가죠? 저는 노래방 가서 제일 잘 자요.
노래방 가면 그렇게 잠이 잘 와요. 처음 들어봤죠? 저는 음악을 듣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음악을 할 때 제가 웅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음의 높이를 몰라요. 도, 레 이렇게 하면은 둘의 음의 높이가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구별이 안 돼요. 레를 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도를 내고 어떤 때는 미를 내요. 자, 노력 조금 해봤어요. 노래를 잘 부르려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안 돼요? 음의 높이가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나오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줘야죠. 난독증 아이들도 그걸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제가 그렇게 아픔을 겪었잖아요. 이 난독증 아동들도 똑같이 그렇게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악에 대한 것은 뭐예요? 함구를 하잖아요. 글 읽을 때 함구를 해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숱해요, 학교에서. 정말로. 자, 그런 것을 노력이나 개인의 노력이나 이런 걸로 치부하지 말고 신경학적 원인에 의해서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아산시에 가면은 선도중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학생 하나가 전교 1등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난독증 선별검사를 딱 실시를 한 거예요. 그게 뭐가 나왔냐? 고위험군 딱 나왔어요. 전교 1등이. 자, 그러면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오류 났다고, 이거 잘못됐다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다행히 그 학교에 전문가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전문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 아, 이 검사는 이 아이가 자기가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자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 학생은 지금 어려워한다. 결과적으로 지금 성적은 1등은 나오고 있지만 이 학생은 어려워한다. 어떻게 한번 제대로 된 평가를 해봐야 된다. 자, 만약에 그 학교에 난독증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프로그램 잘못됐네. 그러고 그 아이는 그냥 됐겠죠. 근데 그 선생님이 정확한 검사를 해보자. 정확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경학적인 원인이 있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에 있는 난독증 유창성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유창성 부족이 나온 거예요. 자, 그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다 가가지고 검사 결과를 보고 그 학생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기태야 너 정말로 고생 많이 했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물을 줄줄줄줄줄 흘리면서 정말로 1등 하려고 맨날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는 지능적인 부분이 받쳐져가지고 그것이 별 문제가 없는데 학년이 올라가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자기의 읽기 수준으로 가지고는 따라가기가 벅찬 거예요. 그럼 엄마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엄마는 얘 요새 집중이 흐트러졌다. 너 집중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이 어머님 잘 설득하고 교장 선생님 잘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 아이 학생을 훈련을 받게끔 했어요. 자, 그 학생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자,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난독증 전문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런 평가들 난독증 전문가가 이 학생들을 그런 선별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다음 평가를 하면 뭐를 해야겠어요? 훈련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훈련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정서적인 부분, 안정감, 정서적인 부분까지 가다듬어 주면 아이가 자기 효능감이 생겨요. 자기 스스로 나도 이제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 숱하게 아이들이 와요. 센터로도 오고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러면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다양한 애들. 제일 심한 애는 아까 그런 아이들, 함구증이 있는 아이들부터 훈련한다고 그러면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가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손만 씻고 있어요. 책 읽기 싫으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뭐 하냐 그러면 손 씻고 있어요. 손을 10분째 씻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 왜 그러냐면 책 읽기를 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누구 앞에 가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 앞에 가서 노래를 못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다듬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아이의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원인.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뇌를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더 보다듬어 주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부모 코칭도 해야 되고 학교 교사와 소통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난독적 아동의 성장은 전문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 교사, 전문가가 하나의 팀이 되어 아이를 중심에 두고 협력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아이를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는 생각을 하세요. 난독증 전문가는 글자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가능성을 다시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많은 지자체나 학교에서 이 전문가를 찾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전문가가 지금 많이 부족해요. 우리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에서는 이 난독증 전문가 과정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